미녀와 순정남 드라마가 방송되었습니다. 고필승 결혼식 때 박도라 일 제보한 사람이 누구라고? 공진택이 드디어 공진단의 실체를 알게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고필승의 결혼식에서 김지영이 박도라라는 제보를 받은 언론사 기자들이 한꺼번에 들이닥쳐서 결혼식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박도라는 스폰 의혹을 덮으려고 위장 죽음을 선택한 연예인으로 낙인 찍혔는데요. 김지영을 자신의 드라마의 주연으로 발탁한 고필승마저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게 되었고, 이 충격은 김선영의 집안도 한순간에 초상집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김선영은 김지영이 박도라인 줄 진작에 알았었더라면 절대 고필승의 결혼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에 통곡을 하였고, 소금자는 키워준 은공도 모르고 뒤통수를 치는 고필승에 대해 업둥이라는 소리를 안 할 수가 없다면서 분노를 표현했습니다. 김지영이 이미 박도라인 것을 알고 있었던 고연철과 고명동은 김선영의 눈치를 보며 안절부절하였고, 김선영은 이제 고필승이 공진택의 눈밖에 나버려서 양자고 뭐고 아필이 캄캄하게 돼버렸으니 이를 이렇게 만든 데에 한몫을 한 고연철과 이혼을 하자고 화를 내었습니다. 김지영이 박도라인 것을 아무도 모르고 무사히 결혼식이 치러졌어도 언젠가는 한번 이 일로 김지영과 김선영 사이에 불화가 생길 것이 뻔했었는데요. 고필승도 예상보다 빨리 일이 터졌을 뿐 꼭 넘어야 할 산이라면서 김지영을 위로하였습니다. 하지만 김지영은 아무리 각오한 일이었어도 고필승까지 매도당하는 것은 견디기 힘들어서 고필승의 도움 없이 일을 해결하려고 몰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역시나 사람들은 특종으로 이를 왜곡해서 부풀리기 바빴고, 김지영의 솔직한 고백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김지영의 기자회견은 실패로 끝이 나고 고필승은 김지영과 함께 밀가루 세례를 받으며 처참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김지영은 박도라가 죽기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에게 진심이 통하지 않자 절망적인 마음이 되어 고필승에게 자신을 버려달라고까지 말했지만, 고필승은 제작사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공진택의 양자 자리가 취소될지라도 절대 김지영과 헤어질 마음은 없었습니다. 공진택은 이미 고필승이 결혼하기 전에 김지영의 사정을 다 듣고 고필승을 양자로 들이려는 계획에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막상 일이 대외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자 고필승을 회사에서 내보내는 결단을 실행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장수연과 공마리는 고필승을 양자로 들인다는 것은 아버지가 되겠다는 것인데, 자식이 위험에 빠졌을 때 구해주지는 못할 망정회사에 치명적인 손해를 끼쳤다고 자식을 포기하는 공진택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선영의 집에서는 공진택의 선택을 100번 이해하고도 남을 입장이었고, 김선영은 고필승을 추락시킨 김지영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선영은 김지영을 만나 고필승과 헤어지라며 뺨을 때리고 말았는데요. 김지영은 고필승과 완전히 헤어질 각오로 이순정과 함께 살던 바닷가 마을로 여행을 떠났고, 고필승은 마을 아주머니 덕분에 김지영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고필승은 가족들 앞에서 박도라가 죽은 이유는 당시에 박도라를 자신이 믿어주지 못해서였다면서 똑같은 위기에 처한 김지영의 손을 다시 놓을 수 없다고 눈물로 호소를 하였는데요. 46화에서 고필승은 박도라의 오명을 벗겨주기 위해 황정식을 직접 찾아 나서게 됩니다. 황정식은 공진단의 사주를 받고 박도라를 스폰루머에 내몬 드라마 재연 배우였는데요. 공진단에게서 돈을 받고 필리핀에서 평생 눌러앉아 살기로 약속했지만, 노모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공진단 모르게 급히 국내로 들어왔고, 중간책을 통해 공진단에게 다시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공진단은 고필승이 김지영 문제로 공진택에게서 양자 입양이 취소가 되자 자신이 양자가 될 기회가 다시 돌아왔고, 황정식 일만 터지지 않으면 이대로 APP그룹을 물려받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뜻하지도 않게 황정식이 국내로 들어와서 여간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황정식의 노모가 치료가 끝날 때까지 공진단은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고필승은 지인으로부터 황정식이 필리핀에서 돈이 떨어져 한국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한 상태였기 때문에 황정식의 가족을 상대로 계속 추적하다가 황정식을 찾게 됩니다. 공진단이 과거에 박도라에게 한 짓은 모르고, 홍혜교는 공진단에게 김지영과 엮이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공진단이 공진택의 양자가 될 것이라는 꿈에 부풀어 있는데요.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번 기회에 고필승이 김지영과 얽혀서 공진택의 심기를 계속 건드려야 한다고 진상구에게 말하자, 진상구는 김선영의 집 앞에 죽치고 앉아있는 기자들을 상대로
고필승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글쎄요, 두 사람이 아주 옛날부터 만났던 사이였다는데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처음부터 알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김지영이 여자친구인데 일하면서 연애도 하고 님도 보고 뽕도 따고 캐스팅 안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진상구는 홍혜교의 말을 듣고 기자들 앞에서 고필승의 험담을 늘어놓기 시작했는데 이 내용이 뉴스에 나오자 소금자와 고현철은 속이 터져 죽을 지경이 됩니다. 상구 저놈은 필승이에 대해 알지도 못하면서 저런 말을 하고 앉았냐 그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한 집에 사는 사람끼리 정말 너무하네. 현철이 너 상구 쫓아내라. 후배고 뭐고 인정머리 없는 것들은 상종을 하지 말아야 해. 소금자가 열받아서 말을 하자 고현철은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서 상구 저놈이 배째라 하고 있어요. 하자 소금자는 지금 공회장 양자 자리에 APP그룹 회장 자리가 날아가게 생겼는데 그깟 계약금 몇 푼 날아가는 게 뭐가 대수냐. 당장 애미한테 돈 받아서 상구 저놈 내보내라. 오늘 당장 내보내도 저놈이 갈 데는 많을 거 아뇨. 지 사촌 동생이 공진단 엄마인데 돈도 많겠다. 호텔이든 모텔이든 얼른 나가라고 해. 정말 꼴도 보기 싫다. 하자 고현철은 상구 제가 원래 이런 놈이 아니었는데 필리핀 갔다 오더니 사람이 변한 것 같아요. 고현철은 진상구에게 가서 따지는데 너 왜 기자들 붙들고 이상한 소리 해대는 거야? 너 이럴 거면 지금 당장 짐 싸서 나가. 우리 선배 후배 이딴 거 집어치우자. 나 너 같은 후배 필요 없어. 선배 아들 흉보는 후배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냐? 어서 나가. 하자 진상구는 형님 진정하세요. 형님이 아들 일로 스트레스 받는 건 이해를 하지만 그게 어디 내 탓이에요? 아들 단속 못한 형님 탓이죠. 내가 한 말이 거짓말도 아니고 어떻게 부모까지 속이면서 여자한테 빠질 수가 있단 말입니까? 난 내 자식이 만약 그런 짓 하고 다니면 가만 안 있을 거예요. 형님이 아들을 재벌집에 양자로 보내니 뭐니 욕심을 부리니까 형님 아들이 형님까지 속인 거 아닙니까? 하지만 세상에 비밀이 어딨어요? 기왕에 탄로난 거 어쩌겠수. 그런 불효시 같은 며느리 보는 것도 팔자련히 생각하고 형님 아들 세상 사람 모르게 혼인신고를 하시든지. 혹시 형님 아들 어디에라도 나와서 기르고 있는 건 아니에요? 고현철은 너 이 자식 말이면 단 줄 알아? 우리 필승이 아직 총각이야 왜 이래? 진상구는 아니 그럼 왜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여자와 못 헤어지고 성형수술까지 시켜가면서 만난대요? 형님 아들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는 것은 부모의 착각이에요. 내가 충고할 때 들었어야죠. 아들 팔아서 살림 펴보려다가 이게 뭡니까? 진상구는 고현철에게 약만 올립니다. 한편 진상구가 TV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모습을 본 공진단은 저거 그놈 아니야? 야, 눈을 가려도 빈티 나는 건 절대 안 가려지는구나. 엄마는 저런 싸구려 자식을 왜 만나나 몰라. 근데 오늘은 사람 구실 조금 하는데 저 새끼가 고필승을 언제 봤다고 속속들이 알지? 공진단이 TV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진상구가 고필승 집 세입자라는 것이 눈에 띕니다. 고필승 감독 본가 세입자? 아니 저 자식이 저기 살고 있었던 거야? 엄마는 보는 눈도 많은데 왜 저기 사는 저 사람을 만나고 다니는 거야? 나보고는 형 눈밖에 나는 일은 절대 하지 말라면서 엄마는 어쩌려고 그러는 거야? 공진단은 홍혜교에게 엄마가 만난다는 놈 말이야. 왜 고필승 집에 살고 있는 거야? 하자 홍혜교는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혹시 너 그 집에 찾아갔었니? 공진단은 내가 그 집엔 왜 가? 지영씨도 없는데? 엄마가 그 자식 만나려고 그 집 들락거리다가 그 집 사람들한테 들키면 어쩌려고 그래. 하자 홍혜교는 사실 한번 들켰어. 하지만 괜찮아. 그 집에서는 그 아저씨랑 내가 사촌관계인 줄 알고 있어. 고 감독 아버지가 상구씨 중학교 선배래잖아. 집을 들어가도 꼭 어떻게 거길 들어가는지. 암튼 넌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홍혜교의 말에 공진단은 엄마, 내 앞에서 그 새끼를 상구씨라고 부르지 마. 그리고 겨우 고필승 그 자식 밟아놨는데 엄마 때문에 내가 양자되는 거 삐그덕거리는 일 없게 해줘. 지금 엄마 연애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홍혜교는 진단아 내가 조심할게. 그런데 네가 고필승을 밟아놓았다니. 너 그게 무슨 말이야? 이번 사건에 네가 손 쓴 거라도 있니? 하자 공진단은 내가 손을 왜 써? 고필승 자업자득이지. 그래서 형은 뭐래? 다시 강 변호사 불러서 서류 고쳤어? 하자 홍혜교는
고모님이 널 다시 양자로 들이자고 공회장한테 말했으니까 곧 서류 마무리 지을 것 같아. 지난번에 너 서류까지 다 만들어 놓고 고필승 걔 때문에 보리자루 신세됐었잖아. 그거 안 버리길 잘했지 뭐야. 공진단은 다시 양자가 될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황정식이 마음에 걸립니다. 공진단은 정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봐 정 사장, 황정식 노모 치료 아직 멀었어? 도대체 언제쯤 출국할 거래? 공진단의 물음에 정 사장은 그게 좀 시일이 걸리는 일이라 아직 출국 날짜는 잡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진단은 그럼 그동안 밖으로 싸돌아다니다가 누구 눈에 띄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러는 거야? 그 자식이 국내로 들어온 거 고필승 그 자식이 알게 되는 날엔 일이 꼬일 수가 있다고 내가 말했잖아. 오랜만에 한국 들어왔다고 내 돈 받아서 유흥비에나 쓰고 돌아다니는 거 아냐? 정 사장이 책임지고 잘 감시해야지. 정 사장은 안 그래도 황정식에게 노모병실 출입도 자제하고 모텔에 짱 박혀 있다가 출국하라고 지시는 해놨는데 24시간 감시하기는 저도 무리이지 않겠습니까? 공진단은 무리건 뭐건 이번 일 잘못돼서 나한테 똥물 튀기면 이거 다 정 사장 잘못이야. 사람을 사서라도 황정식 그놈 감시하라고. 절대 아무도 황정식이 국내에 있다는 거 알아선 안 돼. 정 사장은 황정식을 만나 행동 조심하라고 재차 명령하는데요. 황정식은 아무리 그래도 저희 어머니가 오늘 내일 하시는데 어떻게 모텔에서만 지내요.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이번에 나가면 또 언제 한국에 들어올지 모르는데 어머니 얼굴 많이 보고 가야지요. 정 사장님도 이해를 좀 해주세요. 정 사장은 아직 소식 못 들었어? 당신이 스폰 누명 씌운 배우 박도라가 기자회견한 거. 박도라 안 죽고 살아있었다고. 아마 당신 찾아내려고 혈안이 돼 있을 텐데. 왜 하필 이 타이밍에 입국해가지고 나까지 곤란하게 만들어? 하자 황정식은 박도라가 살아있었다고요? 아니 그럼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 때문에 내가 억울하게 필리핀으로 도망간 거예요? 아 진짜 억울하네 정말. 정 사장은 억울하긴 뭐가 억울해요. 이봐 황정식 씨, 그 대가로 당신이 받아먹은 돈이 얼만데. 그리고 박도라가 살았든 죽었든 당신이 스폰루머 뒤집어 씌운 사실이 있던 게 없어지나. 그러니 행동 조심하라는 거야. 황정식은 죽지도 않은 사람 때문에 억울한 타양살이를 한 것 같아 이번에는 필리핀으로 떠날 생각이 내키지가 않습니다. 한편 고필승은 황정식이 국내로 들어올지도 모른다는 정보에 박도식과 박도준과 함께 황정식의 일가 친척을 조사하고 다니는데요. 황정식의 노모가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옵니다. 고필승은 원무과에 황정식의 노모가 입원한 병실을 물어보는데요. 고필승에게 사람을 붙인 정 사장은 황정식이 노출될 위기에 이르자 공진단에게 연락을 하였고 공진단은 그러게 내가 뭘 했어. 고필승 그 자식이 냄새를 맡을 거라고 했지. 황씨 빨리 한국 뜨라고 해. 지금 당장 떠나라고 해. 안 그럼 정 사장도 나도 황씨도 다 죽는 거야. 정 사장은 지금 황정식은 쉽게 떠날 것 같지 않습니다. 보다 더 큰 조건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하자 공진단은 알았으니까 원하는 대로 줄 테니까 당장 내 눈앞에 끌고 와요. 내가 직접 출국하는 거 보기 전에는 안심할 수가 없어. 정 사장은 황정식에게 전화를 하여 원하는 대로 돈을 주겠으니 지금 당장 출국 준비하라고 하는데요. 황정식은 꿈같은 액수에 눈이 휘둥그레져서 정 사장에게 노모를 부탁해도 되냐며 자신은 바로 출국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공진단은 황정식에게 줄 돈을 준비하여 직접 만나러 나가는데요. 공진단이 회사 돈을 거액 인출하자 공진택이 이 상황을 눈치 못 챌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공진택은 고필승의 결혼식에 박도라의 일을 언론사에 제보한 사람의 이름을 듣게 되는데요. 대기업 총수이니만큼 알아내는 것은 일도 아니었습니다. 박도라와 김지영과의 관계를 누설한 사람이 공진단이라는 것을 알게 된 공진택은 공진단이 어떻게 김지영이 박도라인 것을 알게 되었는지 추적을 해봅니다. 진단이 이놈이야말로 예전부터 김지영이 박도라인 걸 알고 있었던 거 아냐? 그러니 태희양과 결혼하기로 해놓고서도 계속 김지영과 만났고 고필승에게 경쟁 심리가 있었을 테지. 진단이든 필승이든 어느 쪽이든 박도라와 얽히면 우리 그룹에 누가 되는 건 사실이야. 하지만 내가 필승이를 양자로 들이는 일을 이렇게 망쳐놓은 것은 용서할 수가 없어. 공진택은 고필승을 불러 언론에 제보한 사람이 공진단이었다면서 미안하다고 말하는데 고필승은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면서 박도라의 스폰 루머를 뒤에서 사주한 사람이 공진단으로 추정되는데
현재까지 물증이 없어서 고소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황정식이 국내로 들어왔으니 분명히 공진단과 연락할 것이고 황정식을 잡으면 모든 것이 드러난다고 하자 공진택은 고필승에게 자네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 집안은 지금보다 더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인데 자네 말에 책임을 질 수가 있겠나? 하고 묻자 고필승은 회장님께서 저를 양자로 맞으려고 결심하셨을 때는 마리가 앞으로 누굴 믿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장 고심하셨을 것입니다. 이번 일은 제가 김지영을 지키기 위한 것도 있지만 마리를 지키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회장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든 전 제가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하려는 것입니다. 그때 공진택은 비서에게 보고를 받는데요. 공진단 이름으로 거액의 돈이 빠져나갔다는 내용입니다. 아니, 진단이 이놈은 내 허락도 없이 공금을 마음대로 끌어다 써? 공진택은 공진단이 도대체 무슨 일을 벌이고 다니는지 알 수가 없어서 고필승의 말을 되새겨 보는데요. 고필승은 공진택에게 현재 황정식은 병원에 입원해 계신 노모의 치료비와 생활자금을 위해 공 대표를 만나려고 했을 것입니다. 필리핀에서 들어온 이유도 돈을 융통하러 들어온 것이고요. 하자 공진택은 그럼 자네가 우리 진단이를 미행해주게. 정말 진단이가 스폰 루머를 만든 사람인지 나도 알아야겠네. 고필승은 박도식과 박도준과 함께 공진단을 미행하였고 공진단이 황정식에게 돈을 건네주는 현장을 덮치게 됩니다. 고필승은 황정식에게서 공진단이 스폰 루머를 조종했다는 녹취를 얻게 되어 공진택에게 알리러 가는데 공진택의 사무실에 소금자가 와 있습니다. 할머니가 왜 여길 오셨어요? 소금자는 네, 공 회장한테 알릴 일이 있어서 왔다. 하고 서류를 꺼내 보입니다. 그것은 공진단과 진상구를 유전자 검사한 서류였는데요. 공진단은 진상구가 TV에 나오자 김선영의 집을 찾아가서 진상구에게 홍혜교와 다시는 만나지 말고 고필승 집에서 당장 나가라는 경고를 하였는데요. 진상구는 자네 나한테 이러면 정말 나중에 후회하게 될 거야. 내가 누구 때문에 여기 사는데? 이러면 정말 곤란해 하자 공진단은 나는 당신 때문에 더 곤란해. 이 방에 사는 것들은 하나같이 촌티가 줄줄. 우리 엄마한테 당신 같은 쓰레기는 안 어울려. 우리 공씨 집안에 똥물 튀기지 마. 하자 진상구는 참지 못하고 똥물? 이놈의 자식이 정말 내가 니야. 하다가 말을 끝내 잊지 못하는데요. 단칸방이 소란스럽자 내다본 소금자는 두 사람의 실랑이를 듣게 되었고 진상구가 말을 하다 말고 끊자. 아가 뭔 말이야? 혹시 아버지? 소금자는 급하게 달려들어가 두 사람의 싸움을 말리는 척하면서 양손에 각자의 머리카락을 뽑아들고 이 사람들아 싸우려면 나가서 싸워. 우리 집 반값 떨어져. 하고 소리치고 나와버립니다. 소금자는 급하게 유전자 검사를 하러 갔다가 뜻밖의 결과에 몸서리치게 놀라고 말았는데요. 그 결과를 공진택에 알려주러 온 것이었습니다. 공진택은 공진단에게 생부가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고 박도라의 스폰 루머를 조작한 사실까지 알게 되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공진택은 스스로 나서서 기자회견을 열었고 동생을 잘 가르치지 못한 잘못과 한 연예인의 인생을 망가뜨린 책임이 자신에게도 있다며 사죄를 합니다. 기업의 총수로서 집안 내부의 허물을 밝히기가 쉽지 않은데 공진단 때문에 나락으로 떨어질 뻔한 APP그룹 이미지는 공진택의 공과사를 분명히 분리할 줄 아는 공진택의 결정으로 대중들의 신뢰를 얻게 됩니다. 공진택은 고필승을 양자로 들이게 되고 박도라와의 결혼식을 다시 성대하게 치러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